1918년 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자 패전국이 된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 자국 영토의 상당 부분을 상실해야 했습니다. 그중 신생 독립국인 폴란드가 서프로이센과 후젠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 독일은 서쪽의 본토와 동쪽의 동프로이센 지역으로 영토가 분단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히틀러의 집권으로 재무장을 시작한 독일은 자신들이 상실했던 라인란트와 오스트리아, 체코를 병합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자유시인 단치일을 요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독일이 계속 세력을 확장해 나가자 이를 경계한 영국과 프랑스는 유사시 폴란드에 군사 원조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하며 독일을 압박했습니다. 독일 내부에서는 폴란드에 대한 공격이 너무 위험한 행동이라는 경계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시점인 1939년은 독일이 재무장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전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며 1944년은 되어야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이러한 반대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영국과 프랑스도 전쟁을 할 여건이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이전 오스트리아와 체코의 경우처럼 그들은 결국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만 히틀러가 걱정했던 것은 소련이었습니다.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소련이 개입한다면 히틀러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히틀러는 스탈린에게 독소 불가침 조약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독일의 폴란드 공격을 소련이 묵인해준다면 폴란드 동부 지역과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에 대한 소련의 권리를 인정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탈린 입장에서는 이 제안이 매우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독일과 폴란드의 전력을 살펴보면 독일은 병력 150만 명, 야포 9,000문, 전차 2,700대, 항공기 2,300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폴란드는 병력 100만 명, 야포 4,300문, 전차 880대, 항공기 500대였습니다. 폴란드는 독일에 비해 병력과 무기의 숫자도 적었지만 병사들의 훈련 수준과 장비의 성능 면에서도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또한 폴란드의 상비군은 평소 30만 명 정도였는데 예비군 동원령을 실시하고 나서야 70만 명의 병력이 추가로 확보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폴란드군 내부에서는 독일과의 국경 지역을 미리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군의 주력을 비스와강 동쪽으로 철수시키고 그곳에서 강을 이용해 방어전을 실시한다면 독일군을 상당한 기간 동안 막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사이 영국과 프랑스의 지원군이 독일의 서쪽을 공격해 최종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폴란드군 지휘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폴란드 서부에 위치한 거대한 공업지대와 광산 지역 등 국토의 절반을 독일에게 그대로 내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비스와강을 천연 장애물로 삼는다 하여도 독일군이 동프로이센 지역으로 우회에 들어온다면 주력 부대가 호위 섬멸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는 병력을 국경 지역으로 분산 배치해 1차 대전과 같은 지연전을 실시하고 영국과 프랑스의 지원군이 올 때까지 버틴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1939년 9월 1일 단치에 정박하고 있던 독일의 훈련함 홀슈타인호가 280mm 함포를 발사하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일군은 그들의 병력을 크게 북부 집단군과 남부 집단군으로 나누었습니다. 63만 명으로 구성된 북부 집단군은 제3군이 동프러시아에서 남하하고 제4군이 폴란드 회랑을 가로질러 분단된 국토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88만 명으로 구성된 남부 집단군은 제8군, 제10군, 제14군으로 구성되었는데, 그중 제10군은 독일군의 주력 부대로 5개의 군단, 13개의 사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남부 집단군은 폴란드의 공업지대를 통과해 남하하는 북부 집단군과 연결하여 폴란드군을 포위 섬멸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일군 공격의 선봉은 공군이 담당했습니다. 폭격기들은 폴란드의 지휘시설과 교량, 열차, 방송국 등을 폭격했고, 급강하 폭격기 슈투카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를 내며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독일 공군이 지나간 자리에는 전차가 투입되었습니다.
독일군 전차들은 폴란드군이 구축한 참호를 넘어 후방으로 쇄도에 들어갔으며 이러한 기동전을 처음 목격한 폴란드군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군은 마지막으로 차량화된 보병 부대를 투입하게 되는데 그들은 전차가 만들어 놓은 돌파구로 침투해 들어가 전과를 확대하고 폴란드군을 포위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1차 대전과 같은 참호전을 예상했던 폴란드는 전선이 갑자기 뚫리면서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겁에 질린 주민들이 피난을 떠나기 위해 도로로 몰려나와 폴란드군의 기동도 함께 마비되었고 여기에 독일 공군의 폭격이 실시되며 피해는 가중되었습니다. 한편 독일군에게 포위된 폴란드군 기병부대는 포위망을 돌파해 자신들의 주력 부대와 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포모르스카 기병부대는 독일군 전차를 향해 돌격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들은 독일군 전차의 기관총 사격에 거의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실 폴란드군 기병부대가 전차의 존재를 몰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군도 1000여 대에 가까운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중 37mm 포를 장착한 신형 전차 70T는 비록 보유 대수가 적기는 했지만 독일군의 1호와 2호 전차보다 화력이 우수했습니다. 폴란드군 기병부대가 실수했던 것은 독일군 전차에 대한 정보의 부재였습니다. 1920년대 독일군은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 전차를 보유할 수 없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전차병을 육성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반 차량의 널판지나 캔버스 천을 덧대서 대략적인 전차 모형을 만들고 훈련을 실시하곤 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폴란드군은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할 때도 진짜 전차가 아닌 가짜 전차를 끌고 왔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독일군의 프로가 된 폴란드군 기병부대원들은 독일군 전차를 직접 만져보고 나서야 그것이 진짜 전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군 기병부대가 독일군 전차 부대를 공격한 것에 대해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폴란드군 기병이 비록 말을 타고 있었기는 하지만 그들도 소총과 기관총, 대전차포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상당수의 차량도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중세시대의 기병부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병부대는 그들이 보유한 무기와 장비의 한도 안에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전술적인 공격을 실시한 것이지 전차를 향해 무모하게 돌격만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폴란드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히틀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조치였습니다. 히틀러는 영국과 프랑스가 1차 대전과 같은 전쟁을 또다시 수행할 의지가 전혀 없으며 그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말로만 독일을 위협할 뿐 실제로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독일군 지휘부도 영국과 프랑스의 선전포고에 매우 당황했습니다. 현재 독일은 국방 전력의 상당 부분을 폴란드에 투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서쪽으로 공격해 들어온다면 그들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독일 입장에서는 매우 다행스럽게도 영국과 프랑스는 즉각적인 군사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국경선이 붕괴된 폴란드군은 후퇴를 거듭해 바르샤바로 집결하게 되었는데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 모인 폴란드군 병력은 12만 명에 달했습니다. 독일군은 17만 명을 투입해 바르샤바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무리하게 공격을 실시하게 되면 치열한 시가전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 예측하고 대신 폴란드군의 물자 반입과 병력 증원을 차단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폭격기를 보내 바르샤바에 무차별적인 융단 폭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군은 쉽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2주가 넘어가게 되자 독일군은 점차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보급선이 길어지면서 포탄과 탄약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바르샤바의 폴란드군이 항복을 하지 않은 이유도 이렇게 최대한 시간을 끈다면 공세 종말점에 도달한 독일군의 공세가 약화될 것이고 그 사이 동부 지역으로 철수한 폴란드군이 반격을 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급해진 독일은 소련에게 폴란드의 동부 지역을 공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실 소련은 독일과 함께 폴란드의 서쪽과 동쪽을 동시에 공격해 들어가기로 합의되어 있었는데 스탈린은 일본과 무모한 전투를 치르고 있다는 핑계를 대며 폴란드 참전을
계속 미뤄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전세가 어느 정도 기울었다고 확신한 스탈린은 61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 폴란드의 동부를 침공해 들어갔습니다. 폴란드는 소련군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병력이 서쪽에서 침공한 독일군을 상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동부 지역은 거의 무인 지역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련이 침공하게 되면서 시간을 끌어 반격을 실시한다는 전략을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된 폴란드는 항복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폴란드 침공으로 인한 독일군의 피해는 전사 16,000명, 실종 3,500명, 부상 33,000명이고 폴란드군은 전사 66,000명, 부상 13만 명, 포로 66만 명입니다. 폴란드 군의 상당수는 항복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탈출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8만 명에 달하는 병력은 자유 폴란드군이 되어 2차 대전 기간 동안 여러 지역에서 활약하게 됩니다. 폴란드 침공은 독일군이 전격전을 선보이면서 기존의 전쟁 개념을 바꾸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독일군 입장에서는 그렇게 완벽한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독일군은 폴란드에서 항공기 560대, 전차 800대, 차량 300대가 파괴되는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것은 무기의 성능과 전술의 운용 측면에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군사적 행동을 망설이는 사이 독일은 전차의 성능을 강화하고 항공기의 운용과 보급망의 개선을 통해 전격전의 개념을 더욱 향상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차 세계대전 폴란드 침공이었습니다.